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오 무렵 최서방은 한양시전과의 거래를 앞두고 서원 앞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각 고을에서 들어오는 곡물과 포목, 거기에 얽힌 수은비와 중개수수료, 지역별 화폐 단위까지 최서방이 쌓은 장사 경력으로도 이번처럼 뒤엉킨 계산은 쉽사리 손이 가지 않았지요. 전주서 들인 보리값은 평양보다 단량이 싸고 강원도 쌀한 가마에 수은비를 얹으면 한양 기준으로 얼마가 되더라. 여기에 양천 김상인 목까지 떼어주면 남는 게 있을까 모르겠구먼. 그때 마침 마루를 닦고 있던 머슴 득수가 최서방의 혼잣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다가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지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요? 무슨 일인가? 전주보리는 포당 7량 3푼 들었습니다. 강원도 쌀은 한 가마니에 단량 8푼이요. 수은비는 가마니당 20문, 김상인 몫은 2푼 떼어주기로 하셨지요. 다 따져보면 한양서 팔았을 때 남는 건 한량하고 2푼쯤 됩니다요. 주파날이 튕기는 소리가 다 끝나기도 전에 득수는 답을 읊조렸습니다. 최서방은 눈을 껌벅이며 그를 바라보았지요. 이런 계산표도 안 봤거늘 너가 그걸 어찌 다 아느냐? 아니, 그리고 기억력도 범상치 않구나. 김상인하고 나눈 이야기는 벌써 두어 달은 지난 일이 아니더냐? 그냥 바닥을 닦다가 주인날이 혼잣말하는 걸 듣다 보니 자연스레 계산이 됐습니다요. 기억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한번 듣거나 본 건 잊으려 해도 잘 안 잊혀졌습니다. 최서방은 말없이 다른 계산들을 잇따라 내어주었습니다. 득수는 각기 다른 도량형과 지역 화폐를 줄줄이 암산으로 풀어냈고 심지어 손에 장부 한 장 없이도 틀린 법이 없었지요. 이럴 수가. 숫자 셈으로는 감히 내가 상대가 안 되는구먼. 너 같은 인재를 헛되이 써왔다는 게 부끄럽기 그지없다. 이젠 거래 장부며 계산이며 모두 너한테 맡기겠다. 아이고 주인어른께서 믿어주신다면 맡은 일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요. 장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요. 그래, 그런 마음이면 충분하지. 허나 장사라는 게 말이다. 숫자만 맞춘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세상엔 글로 남기지 않는 계산도 있는 법이지. 그런 일은 아무나 시킬 수 없단다. 자네만큼 믿을 만한 이가 드물어서 하는 말이야. 최서방의 말끝엔 어딘가 꿍꿍한 뜻이 스치듯 묻어났고 득수는 그 말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으나 속으로는 왠지 모를 기대감이 살며시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최서방은 득수를 믿고 중요한 장부 계산일까지 맡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하인과 달리 대우도 바뀌었지요. 득수는 스스로의 처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엔 알 수 없는 불안도 자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최서방은 득수를 별채로 불러들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빛이 무겁고 사방을 살피는 손놀림이 심상치 않았지요. 덕수야, 너에게 매우 중요한 일을 맡기려 한다. 이 장부는 절대 남의 눈에 띄어선 아니 되니라. 최서방은 서안의 깊은 서랍을 열고 손바닥만 한 장부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겉보기엔 여느 장부와 다를 바 없었으나 낯선 기호와 지명들로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이 표시들과 지명은 제가 아는 장사 내역과는 전혀 다른 듯 싶사옵니다. 그 내용은 묻지 마라. 너는 그저 계산과 정리만 맡으면 된다. 알겠느냐? 득수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으나 속으로는 무언가 꺼림칙한 기분과 함께 강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도대체 이 수상한 장부는 무엇을 기록한 것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지요. 저 같은 놈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주시다니 그저 송구하고도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주인어른의 신뢰에 누대지 않도록 하겠사옵니다. 너의 셈 능력이 있어야 이 일도 제대로 돌아간다. 허나 명심하거라. 이 일은 우리 둘만의 일이니
누구에게도 입 밖에 내어선 아니 된다. 혹 의문이 생기거든 반드시 나만을 찾거라. 그날 밤 득수는 최서방이 맡긴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파날은 익숙하게 튕겼고 수량과 단가, 운송비가 줄줄이 머릿속에 그려졌지요. 그러다 문득 한 항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강원도 쌀, 한 가마에 단양 8푼. 득수는 주판을 멈추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몇 해 전 자신이 장터에서 가격을 적어두었던 금액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창고 정리를 도우며 과거 장부에 적힌 단가를 얼핏 본 기억이었지요. 득수는 서재에서 몰래 챙겨둔 예전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엔 같은 날짜, 같은 지역의 곡물 기록이 있었고 분명히 가격이 달랐습니다. 거래 수량도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고 운송비 명세 또한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었지요. 득수는 서서히 장부 전체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항목들이 반복되고 있었고 득수가 직접 정리한 단가와는 괴리가 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착오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조작, 누군가의 의도된 손질, 그리고 거기엔 득수 자신이 정리한 수치까지 더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문 밖에서 조심스레 마루를 밟는 기척이 들려왔고 곧이어 누군가 조용히 방문을 밀었습니다. 단심이었습니다. 창고의 출납을 오래 맡아온 여종으로 어린 시절부터 저택 안장부를 필사하며 숫자에 익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거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말어. 그런 건 우리 같은 사람이 알면 골치 아픈 일이야. 득수는 장부를 덮으며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이거 원래 이런 겁니까? 수량이 앞뒤가 안 맞고 단가도 이상한데. 모른 척 하는 게 살 기를 때도 있어. 나를 봐. 이런 일 하는데도 목숨줄 붙이고 살아있잖아. 단심이는 조용히 경고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득수는 장부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이 일은 단순한 계산 정리가 아니었고 자신의 손으로 비리를 완성시키는 작업이었음을 믿고 따랐던 주인 최서방,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점차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지요. 다음 날 오후 최서방이 득수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득수는 전날 밤 장부에서 본 조작의 흔적이 마음에 걸려 최서방을 마주보기가 쉽지 않았으나 겉으론 평소처럼 침착하게 행동하려 했었습니다. 여 며칠 장부를 살펴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네. 득수야, 너가 없었더라면 그 복잡한 계산들 지금껏 어찌 했을지 모르겠더구나. 내 말은 말이지. 너의 재주를 그저 창고 숫자나 맞추는 데만 쓰기엔 참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지. 이참에 말인데 나와 함께 좀 더 큰일을 꾸며보는 건 어떻겠나? 그 말에 득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답을 망설였습니다. 평생 머슴살이에서 벗어날 기회가 눈앞에 아른거렸으나 그 기회의 바닥에 깔린 검은 그림자가 자꾸 마음을 붙들었지요. 그 말씀이야 송구하리만치 고맙사오나. 저 같은 놈에게 그런 큰 일은 어울리지 않을 듯하여. 신분이 어찌 중요하겠느냐? 사람이 제 몫을 해내면 그게 바로 제 자리지. 내 일 중엔 좀 남들 눈을 피해야 할 일도 없잖아 있지만 그만큼 이익도 크다. 내 목도 두둑히 챙겨줄 터이니 걱정 말게. 그 순간 득수는 느꼈습니다. 이 제안을 뿌리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또한 자신이 본 장부의 진실이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결국 득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믿어주신 은혜에 힘껏 보답하겠사옵니다. 허허, 그래야지. 이제부터는 진정 한 배를 탄 셈이다. 그 말에 득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묵직한 무언가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흐르자 득수의 처지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득수는 허름한 머슴방을 벗어나 비단 이불과 고급 가구가 놓인 방에서 따로 살게 되었지요. 허나 득수는 늘상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최서방의 불법적인 일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늘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사랑채에서 걸음소리가 들려오더니 최서방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득수야, 요즘 관아 쪽에서 상인들 장부를 유난히 들여다보는 모양이더라. 너도 잘 알겠지만 이제 네 손에 달렸지. 괜한 숫자 하나 틀려 들키기라도 하면 우리가 여태 쌓아온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최서방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위협은 쉽게 느껴졌습니다. 득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답했지요.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혹시 따로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별다른 건 없다. 지금처럼만 하면 돼. 괜히 딴 생각 말고 숫자에만 집중하거라. 최서방이 떠난 뒤 득수는 장부를 꺼내 들고 숫자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예전의 머슴이 아니었지만 대신 무거운 책임과 두려움 위에 서 있게 되었지요. 며칠 후 관아에는 일찍부터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최근 불거진 납품 물품 유실과 세금 포탈 사건에 대해 포도청 종사관 김도사가 직접 나서 특별 조사를 시작한 것이지요. 이번 일은 그냥 넘길 수 없다. 관청을 속이고 백성의 것을 가로챈 자들, 그 죄를 끝까지 파헤릴 것이다. 우선 관청에 납품하는 큰 상인들부터 살펴야 할 듯하옵니다. 장부를 꼼꼼히 들춰보면 단서가 나올 것이옵니다. 그 말이 옳다. 최서방을 비롯해 대규모 거래를 일삼는 자들의 장부부터 검토토록 하여라. 관아 수사관들이 자주 시장을 드나든다는 소문이 금세 상인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장부를 검열한다는 이야기에 모두 긴장한 기색이었지요. 요즘 들어 관아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띄네. 장부를 아주 싹 검사한다던데. 들으니 최서방도 불려간다더군. 큰 상인들부터 잡는 모양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봐. 이러한 풍문은 최서방의 귀에도 곧 닿았습니다. 최서방은 얼굴을 찌푸린 채 평소와는 다른 급한 기색으로 득수를 사랑채로 불러들였지요. 최서방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득수가 들자 최서방은 서둘러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관아에서 수사를 시작했다 한다. 지금껏 우리가 해온 일들, 그 증거를 죄다 없애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장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감춰야 해. 그럼 혹시 이미 의심을 받은 것이옵니까?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실수가 없어야 한다. 장부 하나, 숫자 하나라도 어긋나면 모두 끝장이다. 득수는 손을 조용히 모았지만 손끝은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약 들키게 되면 저 같은 천한 신분으론 변명할 기회조차 없을 것 같사옵니다. 걱정 말거라. 너만 내 지시대로 하면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지. 절대로 내 허락 없이 혼자 나서지 마라. 알겠느냐? 최서방이 득수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와 눈빛엔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믿음보다 자신만을 챙기려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득수는 불길한 기운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관아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최서방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단심이가 급히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얼굴엔 다급함이 역력했고 손에는 관아에서 돌아온 노비를 통해 건네받은 전갈이 쥐어져 있었지요. 최서방 날이 관아에서 내일 아침 일찍 장부 검사를 나올 거라 하옵니다. 종사관 김도사가 직접 장부와 창고를 확인한다 하니 준비하셔야 할 듯하옵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단 말이냐? 득수야, 오늘 밤 안에 죄다 정리해야 한다.
더는 미룰 수가 없겠구나. 득수는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콤했던 성공의 그림자 아래 숨어있던 두려움이 이제는 눈앞에 뚜렷이 드러나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관아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최서방의 저택을 애워쌌습니다. 김도사가 직접 앞장섰고 이방은 장부 꾸러미를 품에 안고 따라들어섰지요. 최서방 관청 납품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하지만 그대가 자진하여 신고한 바를 고려해 그 내용을 우선 듣고자 하노라. 그 말을 들은 득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진 신고라니 이게 당최 무슨 소리랍니까? 사실 며칠 전 최서방은 관아의 사람을 먼저 보내 익명으로 장부 조작과 납품 유실에 대한 정보를 흘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고의 주체는 은밀히 본인의 이름으로 처리되었고 그 내용 역시 득수를 모든 사안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최서방은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한 채 득수에게 증거를 정리하라는 명목으로 증거인멸을 떠맡기고 자신은 이미 관아와의 줄을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득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최서방의 앞장선 동업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 던질 수 있는 패였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김도사 나리, 저 모든 일은 이놈 득수가 저지른 것이옵니다. 저는 그놈의 기지와 말에 속아 일시 휘말렸을 뿐이옵니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저는 주인 어른의 뜻대로 움직인 것뿐이옵니다. 모든 장부도 계획도 어르신이 앞장서서 하신 것 아니었사옵니까? 이놈이 언제부터 그리 능청을 부렸더냐? 내가 눈 감은 사이 이놈이 제 욕심으로 장부를 바꾸고 거래를 벌였사옵니다.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리는구나. 허나 최서방이 낸 증거들을 보면 득수, 네가 주도하여 거래를 진행한 정황이 선명하다. 너 같은 머슴 신분이 어찌 이리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금전의 출처 또한 죄의 단서가 아니고 무엇이더냐. 득수는 비단 옷자락을 감쌌습니다. 화려한 방이며 비싼 물건들이 모두 자신을 향한 증거로 돌변한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나리, 저는 이놈의 셈 능력을 믿은 죄밖에 없사옵니다. 저 역시 피해자요. 이놈에게 농락당한 장본인 이외다. 득수는 최서방의 거짓 증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믿고 따르던 사람에게 가차없이 버림받는 순간 가슴은 찢기는 듯했지요. 나으리, 어찌 이런 거짓을 입에 올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언제 주인 어른을 속였단 말씀이옵니까? 그러나 조선의 법은 신분 앞에서 가혹했습니다. 머슴의 항변은 거센 바람처럼 흩어질 뿐이었지요. 득수, 그대를 체포한다. 관아로 데려가 정밀히 조사할 것이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득수의 팔을 꺾었습니다. 득수는 이를 악물고 최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최서방의 눈엔 미안함보다 살았다는 안도감만이 서려 있었지요. 최서방은 살기 위해 득수를 던진 것이었고 득수는 마침내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쇠창살 사이로 햇빛 한 줄기가 스쳤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 앉은 득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요. 잠시 후 종사관 김도사가 직접 감옥으로 들어섰습니다. 내 놈이 사실대로 말하면 형량을 고려하겠다. 저는 죄가 없사옵니다. 최서방의 명에 따라 계산을 도운 것뿐이옵니다. 최서방이 모든 걸 꾸몄사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증거와 증언 모두 네가 주도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대로라면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마침내 득수는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쇠꼬챙이와 장조리 그리고 무표정한 간수들만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지막 기회다. 어떻게 거래를 시작했고 어디까지 손을 뻗었는지 사실대로 말하라.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시옵소서.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사옵니다. 김도사는 잠시 침묵하다 이윽고 손을 내졌습니다.
더 들을 필요 없다. 그 입이 열릴 때까지 시간을 주겠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엔 오직 숨죽인 떨림만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 복수라는 단어가 득수의 어둡고 차가운 눈동자에 처음으로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신문으로 득수는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된 신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억울함이었습니다. 이놈아, 내 녀석이 이 모든 불법 거래에 주범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네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진실을 말해보아라. 도사어른, 정말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실질적 주도자는 최서방이옵니다. 그러자 김도사는 조용히 주판을 건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자. 최서방의 거래 장부를 오늘 아침 입수했다. 여기 적힌 숫자들의 흐름을 설명해보아라. 너가 관리한 장부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터이다. 득수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부를 넘긴 순간 그의 눈이 번뜩였지요. 지난 수개월간 자신이 작성했던 장부와 다른 점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듣고 외우고 계산했던 수백 건의 수치가 득수의 머릿속에서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득수는 빠르게 주판을 튕기며 숫자들의 흐름을 따라갔고 곧바로 이상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장부엔 큰 오류가 있사옵니다. 예컨대 지난 3월 초 이틀 한양창고 입고량이 345석으로 적혀 있으나 이는 존재할 수 없는 수치이옵니다. 같은 날 항구에서 들여온 양은 불과 198석이었고 그중 112석은 곧바로 경강으로 이송되었으니 이 장부는 조작된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계속 말해보아라. 또 이 대목을 보시옵소서. 거래처 송가의 납품 날짜가 초나흔 날로 되어 있으나 송가 상단은 그 시기 전염병으로 영업이 중단되었사옵니다. 이 역시 허위 기재이며 자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사옵니다. 제가 직접 그 날짜에 문서를 작성했으니 말입니다. 이방과 서리들이 놀란 눈으로 기록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득수의 기억력은 경이로웠고 숫자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차근히 최서방의 조작을 드러내는 모습은 모든 이의 눈을 끌었지요. 내 놈 말이 사실이라면 최서방의 장부는 오히려 거짓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그리고 도사어른, 제가 비록 천한 머슴이었으나 숫자의 흐름은 제 손바닥처럼 익숙하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요. 김도사는 장부를 넘겨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서방의 장부 전부를 다시 수거하고 득수가 말한 내역과 대조하라. 특히 이송 기록과 입고 명세를 우선 확인토록 하여라. 관아의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득수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재능이 빛을 발하며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지요. 한 시즌이 지난 후 포졸들이 숨가쁘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품에는 득수가 언급한 그 장부가 들려 있었지요. 도사나으리, 말씀하신 곳에서 장부를 찾았사옵니다. 최서방의 친필 지시서와 납품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김도사는 장부를 넘겨받아 한 장 한 장 살펴보았습니다. 눈빛이 점차 무거워졌지요. 장부 속에는 최서방이 직접 서명한 거래 명세, 그리고 뇌물을 주고받은 관리들의 명단까지 정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 최서방의 손글씨다. 이 내역대로라면 득수의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득수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제야 가슴속 먹구름이 걷히는 듯했지요. 도사어른, 소인은 처음부터 시키는 대로만 움직였사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증거를 따로 정리해 두었을 뿐이옵니다. 그대의 신중함이 이를 밝혀냈다. 곧 최서방을 다시 불러야겠구나. 곧바로 포졸들이 명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득수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허나 제가 부정에 관여했던 것은 사실이옵니다. 비록 최서방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 하나 제 손으로 숫자를 맞추고 장부를 정리한 이상 그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사옵니다.
처음에는 그저 믿고 따른다 여겼사오나 언젠가부터 저도 그 편리함에 눈이 어두워졌사옵니다. 머슴의 옷을 벗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허황된 꿈이 제 이성을 흐리게 했던 것이옵니다. 제 신분을 잊고 제 자리를 잊고 그저 탐하고 따랐던 어리석음을 이제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사옵니다. 어른, 아무리 속았더라도 제가 감내해야 할 죗값이 있다면 마땅히 받겠사옵니다. 득수야, 그대의 태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대부분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에 급급한데 너는 달리 행동하였다. 그저 부끄러운 마음뿐이옵니다. 잘못을 깨닫는 것이 첫걸음이다. 진실은 그 깨달음 위에서만 드러나는 법이지. 득수는 마지막으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요. 법 앞에서의 판단은 남아 있었지만 득수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선택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득수는 지난 몇 달간의 일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최서방의 제안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지요. 정직하게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옵니다. 비록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이라 하더라도 떳떳하게 사는 것이 더 소중한 삶이었사옵니다. 그대의 깨달음이 진정성 있어 보인다. 신분보다 인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겠느냐? 그렇사옵니다. 저는 신분 상승만을 좇으며 정작 중요한 것을 외면하였사옵니다. 이제야 깨달았사옵니다. 정직과 신이야말로 사람이 마땅히 지녀야 할 가장 소중한 덕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득수의 진심 어린 고백은 김도사의 눈빛을 잠시 흔들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변명이 아닌 진실한 성찰이 담겨 있었지요. 그대의 반성이 참되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셈이냐? 저의 잘못으로 상처 입은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자 하옵니다. 비록 미천한 신분이지만 다시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나이다. 제게 남은 삶을 정직한 일로 채워가고 싶사옵니다. 득수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의 해방감, 그리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의 표정을 단단하게 만들었지요. 참된 반성이 느껴지는구나. 단순한 벌을 주는 것보다 그대가 세상에 기여할 길을 찾는 것이. 김도사의 본뜻이기도 하다. 감사합니다, 도사어른.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그 은혜를 선으로 갚겠사옵니다. 득수의 고백과 다짐은 관아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공범이 아닌 성찰을 통해 변화하려는 인간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죄에 대한 판단도 처벌보다 회복과 재기의 길로 향하게 되었지요.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서방은 그간 관아를 속인 것뿐만 아니라 동료 상인들의 등도 처먹던 아주 못돼 처먹은 인물이었습니다. 득수에 의해 밝혀진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지요. 최서방은 끌려가서 극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옥살이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득수는 죄를 깊게 뉘우치고 김도사에게 사정사정하여 관에서 일하는 노비를 자청했습니다.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는 반드시 자신이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짐을 지고자 한 것이지요. 득수는 관아에 속한 노비들 틈에서 가장 험하고 고된 일을 자처하였습니다. 장부 정리는 물론이고 최서방이 엉망으로 남겨놓은 빈문서를 하나하나 정리하여 억울하게 피해본 상인들의 손해를 계산하고 갚아나갔지요. 이건 웬 돈이냐? 쌀 30석 값입니다. 최서방이 지불하지 않았던 돈을 계산하여서 지금 이렇게 늦게라도 드립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게야? 제가 직접 계산하여 광고에 남은 재산을 처분하여 갚아드리는 것이옵니다. 이럴 수가. 고맙네. 고마우이. 득수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비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 속을 헤치며 하루에도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찾아다녔지요. 득수의 발은 늘 젖어 있었고 손은 굳은 살로 덮였지만 그 얼굴에는 한 점 후회도 없었습니다. 김도사는 이런 득수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밤을 지새우는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무언가 결심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득수야, 이리 나와 보거라. 도사어른, 무슨 일이시옵니까? 김도사는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관찰사 직인과 도사의 문서가 찍혀 있었지요. 너의 성실함과 참회는 천한 신분을 뛰어넘는 값진 덕행이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너를 면천시킨다. 더는 노비가 아니니라. 내 이름 석자, 스스로 써 보아라. 도사어른, 저는 그럴 자격은 행동이 말해주는 것이다. 너는 이미 증명하였다. 득수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 글씨만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곧았지요. 이리하여 득수는 천한 신분을 벗고 떳떳한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를 숨기지 않았고 속죄를 미루지 않았으며 마침내 용서가 아닌 신뢰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면천된 후 득수는 관아에서 나와 조용한 시전 근처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간 장부를 다루며 익힌 기술과 거래의 이치를 익힌 덕분에 장사에 발을 들인 지 얼마 안 되어 제법 알만한 상점의 주인이 되었지요. 득수 형님은 사람이 곱고 셈이 정확하다지? 그렇다네. 속이지도 않고 후하게 줘서 상인들 사이에선 믿을 만한 이로 통하지. 사람들은 이제 그를 득수 형님이라 불렀고 모두들 칭찬을 하며 믿고 따랐습니다. 득수는 쌀방문을 닫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스름한 골목 담장 및 초라하게 웅크린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거기 괜찮은 거요?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짙은 그늘, 그러나 어느새 득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얼굴, 분명 단심이었지요. 며칠을 굶었사옵니다. 어디 하루 묵을 곳만 있어도 밥 한 술이면 그저 득수는 말없이 외투를 벗어 그녀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쩌다 이 꼴이 된 거요. 일단 같이 갑시다. 그 말에 단심이가 고개를 푹 숙이다가 다시 얼굴을 들고 눈을 찌푸렸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이마를 쓸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너 혹시 득수 아니냐? 세상에 성공했구나. 도대체 어찌 된 거냐? 득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갚아야 할 것들을 조금씩 갚으며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 단심이는 멍하니 그를 보더니 곧바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살았다. 무섭고 부끄럽고 그저 어딘가 사라지고 싶었다. 그럼 이제 사라지지 말고 나와 함께 삽세. 허나 먼저 씻고 먹고 쉬는 것이 먼저야. 속죄는 그 다음에 천천히 하면 되네. 단심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엔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지요. 이후 단심이는 득수의 돌봄을 받아서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득수의 일을 도우며 그간 최서방의 악행을 모른 척했던 일을 뉘우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단심이는 어느새 득수의 곁에서 가장 믿음직한 버시자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쪽은 오늘 거래한 쌀 운반 내역이야. 지난주보다 다소 적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흐름이야. 그래. 요즘 너 덕분에 일이 더욱 알차게 돌아간다.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장부를 정리하고 밤이면 마당에 나란히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단심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은혜를 갚고 싶었어. 그런데 자꾸 마음이 나도 같아. 마음이 조용하지가 않았어. 그렇게 두 사람은 눈빛을 나누어 마침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의 봄, 조촐하나 따뜻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시전 상인들 모두가 모여 축복을 보냈고
득수와 단심이는 나란히 앉아 웃음을 지었지요.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은 아이를 5이나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밝고 총명했으며 쌀방은 날로 번창하여 이제는 시전에서도 손꼽히는 집안이 되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죄를 뉘우치고 서로를 의지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다복하게 살았더랍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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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세요.